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탭 S7 플러스 태블릿 PC를 가져와 봤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구입하고 싶은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지난 8월 5일날 있었던 삼성 2020 언팩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갤럭시 탭 S7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공개가 되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형 모델이 아니라 디스플레이가 12.4인치에 해당하는 탭 S7 플러스 모델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아마 가장 많이 비교하시는 그 아이패드 프로 3세대나 4세대의 12.9인치보다는 조금 더 작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슈퍼 AM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색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풍부하고 진하고, 그리고 색 재현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60Hz도 지원을 하지만은 120Hz 프레임 레이트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크롤만 해봐도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전면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홈 버튼이 없고 소프트 방식으로 해서 홈 버튼이 지원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베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슬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졌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보통 태블릿 PC 같은 경우 세로 모드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쪽 세로 중간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갤럭시 탭 S7 플러스 같은 경우는 가로 쪽으로 이동이 되었어요. 태블릿 PC 가지고 화상 회의나 아니면은 그 화상 교육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로 모드로 안정적으로 거치한 후에 이 전면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측면 라인 같은 경우는 그 메탈 라인으로 스틱하게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아이패드하고 많은 부분들이 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로 모드 기준으로 해서 그 좌측 상단에는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이 위치해 있고요.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트레이가 있는데, 갤럭시 탭 S7 플러스 같은 경우는 256기가 저장 메모리가 기본 저장 공간으로 구성을 해요. 하지만은 이쪽 트레이를 통해 가지고 최대 1테라까지도 확장이 가능한 마이크로 SD 카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뭐 용량에 따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갤럭시 탭 S 플러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모델로 해서 메모리 확장이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운드는 쿼드 사운드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측면에 각각의 하나, 둘, 그리고 세 개, 네 개의 스피커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쪽 인터페이스 포트 같은 경우는 USB Type-C 포트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충전 같은 경우는 45W까지 초속 충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1000mAh가 넘는 배터리라 하더라도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메탈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삼성 로고 같은 경우는 이제 좌측 상단에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후면은 듀얼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카메라 사용성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듀얼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일반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시리즈에서 지원하고 있던 뭐 라이브 포커스나 이런 기능들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보면 이 라인 따라 가지고 그로시하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S펜을 부착해서 마그네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붙죠. 사용해 보면서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을 또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뭐 디스플레이에 대한 강점들은 아마 지금까지 출시되어 있는 태블릿 PC 중에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AP 같은 경우는 퀄컴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램은 8기가를 지원을 합니다. 저장 메모리는 256기가를 지원하지만은 슬롯을 통해 가지고 1테라까지도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갤럭시 시리즈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사용성은 크게 뭐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죠. 이렇게 좌우 스크롤하면은 앱들이 나와 있고, 이렇게 위로 스크롤하게 되면 설치되어 있는 앱들은 모두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 S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갤럭시 픽스라고 하는 이제 전용 앱들이 있어가지고 클립 스튜디오나 아니면 캔바 같은 앱들, 유료 앱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클립 스튜디오는 이제 캔바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 무료로 제공하는 앱은 아니고요. 캔바 같은 경우 뭐 30일, 그리고 클립 스튜디오 같은 게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2인치가 넘는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나 아니면 유튜브 시청률이 높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색감은 진하고, 그리고 쿼드 사운드를 통해 가지고 풍부한 사운드까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100만 원이 넘는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일반 영상 용도라기보다는 더 나은 생산성을 위해서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니즈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보면서 굉장히 좀 유용했던 기능 중에 하나를 좀 꼽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삼성 덱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기존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디스플레이를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다고 하면은, 이 덱스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 태블릿 자체가 덱스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아마 이제 덱스 모드라고 하면은 일반 PC 활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앱들이 있고, 그리고 밑에는 스테이터스 바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앱들을 동시에 띄워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메뉴들을 동시에 띄워가지고 멀티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이제 MS 오피스 같은 앱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키보드를 통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업무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태블릿 PC 가지고 가볍기 때문에 노트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 이제 갤럭시 탭 S7 플러스에 적용되어 있는 삼성 그 노트 앱도 굉장히 좀 강력해졌어요. 그 S펜도 굉장히 좀 강력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갤럭시 노트 20 쪽에 있는 S펜하고는 좀 폼팩터가 좀 달라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에 인베디드 되는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슬림할 수밖에 없는데, 갤럭시 탭 S7 플러스에 있는 S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짜 리얼펜이라고 생각할 될 정도로 크기와 부피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한 손으로 잡았을 때 그립감은 당연히 펜과 같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 S펜 같은 경우는 갤럭시 탭 S7 플러스에 이제 인베디드 돼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측면을 통해 가지고 마그네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기능들은 지원을 하지만은 뭐 안전하게 이제 보관하는 그런 부분들은 트레이드 오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기존보다 이제 많은 성능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그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 S펜 같은 경우는 뭐 30ms가 넘는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번 갤럭시 탭, 그 갤럭시 노트 20도 마찬가지고 탭 S7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그 S펜 같은 경우 반응 레이턴시가 9ms까지 굉장히 짧아졌어요. 제가 직접 이렇게 낙서를 해도 이 반응 속도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S펜 성능만으로도 이 노트 나 아니면은 이런 드로잉 같은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강력한 기능이 아닐까 싶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삼성에서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를 작게해서 작정하고 만든 디바이스라는 건 분명히 보여요. 그리고 성능면에서는 아이패드 쪽에 탑재되어 있는 바이오닉 프로세서 자체가 성능이 더 좋은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외에 이제 저장 메모리를 확장할 수 있는 옵션이나 아니면은 디스플레이에서 LCD가 아니라 AMOLED가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더 진한 색감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와 마찬가지로 120Hz까지도 지원을 한다라는 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강력하게 S펜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펜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반응 속도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는 점도 뭐 장점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갤럭시 S10 플러스 모델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직접 만져보는 것만큼 느낄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가까운 뭐 삼성 대리점에서도 현재 지금 이 시험 기기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사용해보고, 왜 그러냐면은 기기가 와이파이 모델 기준으로 해도 110만 원이 넘는 고가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구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갤럭시 S10 플러스 간단한 사용기에 대해서 영상은 여기로 마치고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뭐 아는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